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실리콘 소자의 크기를 줄여서 그 직접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동안 성능을 향상시켜온 이 다운사이징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030년대 초반에는 그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신호를 전달하는 채널 물질을 실리콘에서 TMDC 물질과 같은 새로운 물질로 바꿔서 궁극적으로는 옹스트롱 기술, 그러니까 원자 하나의 크기로 소자가 줄어드는 그런 기술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전망일 뿐이고 실제로 2040년대의 소자 기술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물질들, 2차원 물질들이 활용된다 하더라도 방막 트랜지스터, 즉 FE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그 기술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소자들이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주로 그 에너지가 전기 저항에 의해서 열로 방출이 됩니다. 이미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총 에너지의 6% 이상을 컴퓨터 기기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AI의 광범위한 활용이 이 에너지 소모를 더욱더 폭증시켜서 그 비율이 곧 수십 %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방대한 양의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심각한 기후위기 하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혹자들은 양자 컴퓨터가 실리콘 소자와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양자컴은 사실은 기존의 컴퓨터들이 풀어온 문제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의 문제를 푸는 도구로서 범용 실리콘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인식해야 됩니다. 아울러 현재 양자컴 플랫폼들이 그 역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장치들이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즉 실리콘 소자의 위기를 양자 컴퓨터가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실리콘 소자가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소자를 만들어내는 것, 또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인류의 과학기술이 함께 풀어야 될 중대한 도전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방막 트랜지스터와 같은 기술에서 수십 개의 전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을 전류로 이동을 시키고 이때 전기 저항을 통해서 발열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런 형태의 소자를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전류가 아닌 물리량을 활용하는 소자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0, 1이라는 이 두 개의 값을 다루는 이진법 정보를 넘어서서 0, 1, 2, 3, 4와 같은 여러 개의 값을 다진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소자가 특히 전기 저항 없이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또 고성능의 초저전력의 소자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꿈에나 나올 법한 정보 처리 소자가 가능한 것인지, 다행히도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이래 지난 70년 동안 축적된 물리학의 지식 속에 그 답이 일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하가 없이 전류 저항을 발생시키지 않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체라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빛의 입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것을 활용하는 광 컴퓨터가 이미 활발하게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전자하고 전공, 즉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합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입자는 전하가 없는 입자인데요. 엑스톤 입자라고 불리우며 이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을 소자로 활용하는 기술이 최근에 개발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전하가 있더라도 전기 저항이 없는 상태 또한 물리학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초전도 상태에서 발생하는 초전류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물론 저온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초전도를 활용하는 소자 기술 또한 지금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현재 가장 널리 연구되는 양자 컴퓨터도 초전도 소자를 그 기반으로 합니다. 그 이외에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전자파동의 솔리콘 입자라는 것도 전기 저항 없이 전하나 스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리톤이라는 입자는 모든 파동에서 가능한데요. 이미 빛의 파동에서는 기술로 확립되어서 광 기반의 정보를 에너지 소모 없이 2만 킬로미터라는 초장거리로 전송하는 기술이 90년대 초반에 확립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전자 소자에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 파동의 솔리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관측하고 조작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 연구진이 지난 10년에 걸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실리콘 기판 위에 만들어진 3개의 나노선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현미경 사진으로서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이동하는 솔리톤 입자입니다. 이 영상은 솔리톤의 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한 세계 최초의 영상입니다. 이 솔리톤의 경우에는 전하를 가진 전자가 직접 전하를 가지고 운반하는, 즉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자들을 일단 전부 짝을 지어놓고, 이런 상태에서는 절연체 상태가 되지만 짝 지어놓지 않은 전자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영상에서 밝게 빛나는 부분에 원자에 그 전자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원자들의 위치가 계속 뒤바뀌면서 전자의 전하에 심어놓은 정보가 한 방향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전류가 가지는 저항 발열 없이, 에너지 소모 없이 정보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런 개념을 전자소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파동의 솔리톤을 관측하는 것을 넘어서 조작하는 기술들이 필요해지는데, 다행히도 저희 연구진이 지난 3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올 초에 세계 최초로 실리콘 기판 위에 있는 이런 솔리톤을 저장하고 또 다른 저장소로 이동하고 하나의 솔리톤을 두 가지 다른 솔리톤으로 쪼개거나 합치는 기술들을 실현시켰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조합해서 솔리톤 하나하나로 구동되는 논리소자나 기억소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학에서는 이미 저항 발열 없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확보되어 있으며, 저희의 최근의 연구에서는 실리콘 기판 위에 솔리톤 입자를 사용해서 에너지 손실이 매우 적은 상태로 정보를 저장하고 또 전달하고 그것들을 조작하는 이러한 요소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솔리톤 입자는 또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해서 삼진법, 사진법과 같은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정보 처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입자들을 사용한 소자 기술들은 실리콘 소자 기술과 방막 트랜지스터 기술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에너지 소모 없이 막대한 양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소자와 컴퓨터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기술들, 개념들이 소자화되고 스케일업하는 기술들이 2040년 이전에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포스트 실리콘 소자의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자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